업종별 장부 기장 및 추계 신고 판단 기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자, 소득세법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영세한 사업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업종별로 장부를 기장하는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원래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복식부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요. 복식부기 어떻게 했던 거예요? 복식부기로 장부 기장했던 건 뭐예요?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나눠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자. 이게 복식부기고, 그랬을 때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그리고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이렇게 해서 양쪽에 동일한 금액은 감소는 반대편이 되겠죠. 이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 복식부기라고 얘기했고, 회계편에서 여러분들이 쭉 계속 입력해 왔던 게 다 복식부기로 입력이 되고 있었고, 법인세법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게 복식부기인데,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굉장히 영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식부기로 하는 것 이외에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는데, 복식부기냐 간편장부냐 장부 기장하는 거, 그리고 또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추계 신고하는 방법들이 적용이 돼 있어요. 이때 장부 기장이라든가 추계 신고 등의 판정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업종별로 구분을 합니다.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은 1그룹, 2그룹, 3그룹 해가지고 장부 기장과 추계 신고의 판단 기준이 기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업종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부터 해서 1그룹이라고 하고, 그 밖에 2그룹, 3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1그룹이고, 2그룹은 제조, 음식, 숙박, 전기가스 이런 부분들이 쭉 다 해당이 되고요. 3그룹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 부동산업이라든가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 쭉쭉 이렇게 업종별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 업종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이렇게 구분이 됐다면 간편장부냐 복식부기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복식부기는 좀 전에 설명을 했어요. 차변과 대변의 양쪽에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는 게 이게 복식부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복식부기는 다 여태까지 했으니까 간편장부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먼저 적용 대상자는 어떻게 하냐면 직전 과세 기간으로 판단을 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1그룹은 3억 미만, 2그룹은 1억 5천 미만, 3그룹은 7,500만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고요. 복식부기는 반대로 이상이 됐을 때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익금액을 따질 때,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을 따질 때, 직전 과세기간 수익금액 판정할 때는 수익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금액은 빼고 계산해요. 빼고 계산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포함해서 계산을 합니다. 공동사업장하고 단독사업장 두 개 다 있다. 그러면 그거는 따로따로 합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판단하고요.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용을 한다. 여기 2그룹, 1그룹, 3그룹 이렇게 둘 이상의 다른 업종을 겸용을 하게 되면 주된 업종, 수익금액이 많은 쪽이겠죠. 수익금액 많은 쪽으로 환산해서 판단하는 거고요. 개업이라든가 또는 폐업할 때도 수익금액을 1년분으로 환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복식부기는 간편장부 복식부기 하니까 반대가 아니라 단식부기, 막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간편이냐 복식이냐 이렇게 하는데, 간편장부 대상자는요 복식부기를 할 수가 있어요. 즉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가 장부 기록하는 게 조금 더 고급지고 복잡하죠. 그렇다고 뭐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회계 입력을 통해 가지고 이미 복식부기를 해왔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는 그냥 수익금액, 현금 지출된 금액, 간편장부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고시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냥 뭐 수익금액 얼마냐, 그 다음에 비용 들어간 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대략 거의 뭐 현금주의로 작성한다고 볼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조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장부가 내가 조금 더 복잡하게 기록을 해서 신고할게. 그 얘기는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럴 때는 참 잘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적용한다. 그러면 참 잘했어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을 해줍니다. 반면에 복식부기자는 원래 복식부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얘네들이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를 장부를 했다. 그럼 그건 뭐 참 잘했어요. 세액공제? 아니요. 그때는 안 해준다. 다만 복식부기자가 간편장부로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 그럼에도 억지로 하겠다? 그럼 가산세 내란 얘기고요. 자, 간편장부 대상자 판단은 직전 수익금액 기준인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간편장부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신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전문직 등 복식부기 의무, 전문직 등 사업자는요 무조건 뭘로? 복식부기 의무자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야, 전문직 사업자 니네들은 좀 많이 배웠잖아. 그러면 장부, 세무, 행정, 회계, 처리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보니까, 전문직 등 복식부기 의무자 중에서 전문직 사업자는요, 신규 사업자라도 뭘로? 간편정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문직 등 복식부기 의무자는요. 자, 그랬을 때 간편장부는요, 장부 제출하는 게 총수익금액 및 필요금액 및 명세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이 세 가지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여태까지 해왔던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처럼 마찬가지로 표준 재무제표 작성이 돼 있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해서 하다 보니까 서류도 더 많고, 뭐 명세서 들어가고 부속 서류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서류가 필요로 합니다. 조금 더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장부를 기장을 했을 때 얘기고,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 추계로 신고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추계로 신고할 때 경비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인데, 즉 뭐냐면 이 얘기는 자, 수익금액은 확인이 됐어요. 수익금액은 확인이 됐는데 이 수익금액이 비용이 얼마 들어간 걸로 볼 거냐. 비용 얼마 들어갔는지 모르지. 왜? 장부기장을 안 했으니까. 추계신고라는 얘기는 장부기장을 안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부기장을 안 했을 때 경비율, 즉 뭐냐, 이 수익금액을 얻기 위해서 비용이 얼마 들어간 것을 결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단순 경비율 적용 받으려면 이게 더 좋아요. 마치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아? 간편이 훨씬 더 편리하죠. 쉽죠. 마찬가지로 경비율 적용, 추계 신고할 때 경비율 적용도 단순 경비율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단순 경비율 적용 받으려면 몽땅 다 요건을 다 충족해야 돼. 전기 수익금액 기준, 단기 수익금액 기준으로서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수익금액 이 요건 둘 다 충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단순 경비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 적용받는 게 훨씬 더 까다롭다는 얘기고요. 기준 경비율은 하나라도 충족을 하게 되면 무조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전기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이만큼 이상이 되든가 아니면 단기 수익 금액이 이만큼 이상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 해당이 되면 기준 경비율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단순 경비율은 신고 서식이 요거예요. 아주 단순하지? 그냥 종합소득세 신고서 단순 경비율이고, 기준 경비율은 주요 경비 지출 명세서 기준 경비율, 그리고 추계 소득 금액 계산서 기준 경비율, 종합소득세 신고서, 화면에 각각 화면 이렇게 돼 있는데 화면에 들어가서 이 세 가지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하는데? 자, 소득금액 계산이라는 게 회계상의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이익을 계산하는 것처럼 세법상,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돼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죠. 물론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하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이고, 실무상은 회계상 계산한 단기순이익을 끌고 와서 총수익금액 산이 필요경비 불산이, 총수익금액 불산이 필요경비 산이, 뭐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을 통해 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거예요.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부분들은 뭐예요? 세무조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복식부기 이렇게 하는데, 추계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추계로 계산할 때는 자, 단순 경비율은 수익금액에다가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 단순 경비율. 예를 들어서 단순 경비율이 80%라고 가정하면 내가 수익금액 1억 원은 확인이 됐어. 수익금액 1억 원은 확인이 됐는데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왜? 증빙이라든가 장부기장을 안 해서. 그런데 이 업종에, 이 해당되는 업종에 업종별로 단순 경비율이 정해져 있고 업종별로 기준 경비율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업종별로 이 회사 업종의 단순 경비율이 80%다. 그러면 수익 금액 1억 원에 80%니까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얼마? 소득 금액은 2천만 원. 이 2천만 원 소득 금액은 1 마이너스 단순 경비 0.8이죠. 여기에 수익 금액이니까 20%. 그래서 2천만 원이 계산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단순 경비율에 따른 소득 금액은 1 마이너스 단순 경비율. 요 부분 곱해서 계산하면 아주 심플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단순 경비율 비율 자체가 기준 경비율 비율보다 훨씬 더 커요. 반면에 기준 경비율은 뭐냐면 기준 경비율은 여기 큰 금액이 아니라 작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교재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작은 금액으로 수정을 해 주세요. 자, 기준 경비율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여기 주요 경비의 매입 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는 주요 경비로서 확인되는 금액을 빼줍니다. 빼주고 수익 금액에 여기 기준 경비율이 예를 들어서 10%라고 하면 자, 그래 여기 아예 수익 금액 1억이라고 하죠. 수익 금액 1억 원에서 주요 경비 매입 비용,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가 대략 한 5천만 원 들어갔다고 할게. 그러면 여기에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수익금액 1억 원에서 주요 경비 5천만 원 빼고 수익금액의 기준경비율 몇 퍼센트? 10%라고 하면 수익금액 1억 원에서 10%는 1천만 원이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1억에서 5천, 1천 빼면 6천이니까 4천만 원이 기준소득금액이 될 거예요. 자, 기준경비율이라는 말의 의미는 기준경비율은 말은 단순 경비율은 이 수익금액을 얻기 위해서 몽땅 다 모든 비율이 대략 몇 퍼센트 될 거다라는 얘기고 기준경비율은 수익금액에서 주요 매입 비용을 뺀 나머지 경비가 대략 몇 퍼센트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경비율이 단순 경비율보단 적겠죠.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한다면 이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의 2분의 1. 그러니까 여기 10%죠. 5%만 적용을 해요. 즉 뭐냐면 야 복식부기 의무자 이런 부분 너는 제대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또 적용을 해요. 만약에 또 주요 경비 매입 비용 이런 부분이 없다. 못 빼줘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적용할 때는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다래. 소득금액이. 예. 그러다 보니까 소득금액이 확 뛰어버리는 불합리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에서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두는 거죠. 비교소득금액은 수익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게 뭐야? 수익금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단순 경비율이 이게 뭐야? 이게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금액에다가 배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해서 적용한다. 이때 배율은 간편장부는 2.8배, 복식부기는 3.4배를 적용해서 합니다. 자, 퀵서비스 배달, 대리운전 같은 인적 용역자는 단순 기준 경비율 적용 시 전기 수익금액 기준으로 3,600만 원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요. 단순 경비율은 어떻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은요. 모두 다 공통적으로 단순 경비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 경비율 적용하는 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오케이 그거는 적용 오케이 가능. 그런데 기준 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 경비율 적용을 무지하게 받고 싶지. 근데 그거는 안 된다라는 내용. 마치 간편장부가 복식으로 올라가는 오케이 복식부기자가 간편으로 내려가는 건 안 된다라는 것과 똑같은 논리다라는 얘기. 자, 신규 사업자 중에서 단기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이 이상이 되면 기준 경비율만 적용을 하고요. 전문직 사업자도 단순 경비율 안 돼요. 수익금액이 거의 없는데 굉장히 적은데 그렇거나 말거나 탁 치고 그냥 기준 경비율만 적용합니다. 전문직은 굉장히 더 까다롭게 하죠. 기준 경비율만 적용해. 간편장부도 안 돼.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하는 추계 신고하는 이 부분은요. 뭐예요? 간편이든 아니면 복식이든 장부 기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업무가 심플합니다. 업무가 간단해요. 하지만 재무제표 증명서 같은 거 발급을 못 하겠죠. 재무제표 증명 어떻게
수익비용, 자산부채자본 이거 항목을 어떻게 입력도 안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다 입력은 해놔요. 입력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추계신고해서 또는 복식부기로 했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한다면 간편장부를 신고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재무제표 증명은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2월 결승은 공제 안 되는 겁니다. 추계신고 시 가산세는 적용을 하겠지만 3만 원 초과 적격 증빙 미수치로 인한 증빙불비 가산세 이거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경비 등 송금명세서 뭐 이런 부분에서 살펴봤고, 자 간단하게 신고하는데 뭐 세액공제 세액감면 같은 거 해줄까? 안 해준다는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그렇게 해서 업종별로 장부기장 그리고 수익 추계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지만, 우와 이거 복잡한 거 판단하기 어렵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자료 있다고 했죠. 소득세 설명할 때 첫 시간에 쭉쭉 그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하기 전에 이거 설명을 했어.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 안내 자료를 보게 되면 여기에 업종별 사업자 등록번호 있죠, 상호 있죠, 수입 종류 있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수익 금액 요런 부분들이 쭉 다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가세 신고했던 거 그리고 면세 사업자 신고했던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국세청 자료에 다 뿌려져 있어요. 여기에 사업의 형태, 공동단독, 뭐 기장의 의무, 적용되는 경비율, 그리고 경비율, 이 비율까지 쭉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간혹 가다가 국세청 자료가 틀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파악한 수익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갖고 판단을 또 해야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맞을 거다라는 얘기. 자, 그렇게 해서 맞고요. 일단 간편장부 대상자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자, 간편장부 대상자 장부 작성하는 거 볼까요? 당해년도에 신규 게시자는 간편장부를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어? 변호사 같은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뭐 세무사 등등 전문직 사업자는요, 신규를 했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간편장부에 적용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식부기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직전 연도 수익금액 일정 금액 미달자가 간편장부 대상자가 될 거예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익금액 제외하고 판단한다고 했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재무제표 등 미제출로 무신고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재무제표 같은 거 제출 안 한다고 돼 있죠.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는 여러분들 봤어요. 자, 기장세액공제는 뭐 해준다고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복식으로 한다. 아이고 참 잘했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20%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적용합니다. 간편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네 할 일 한 거야. 당연히 세액공제 해주는 거 아니고. 자, 공동사업자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에서 분배받는 소득금액 기준으로 거주자별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 작성한 서식은 쭉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 쭉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본적으로 보통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복식부기와 동일하게 일반 전표 입력 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다 합니다. 별도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서식 자체는 없어요. 회계관리에서 표준 손익계산서 표준형 작성 조회하고 표준 손익계산서 불러와서 저장을 쭉 합니다. 저장을 쭉 하고요. 자, 그랬을 때 화면에 들어가 보게 되면 뭐부터 하라고요?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요것을 작성을 하는데 F12 불러오기 합니다. 오? 뭘 불러와?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에 입력했던 것들을 불러와서 작성을 합니다. 만약에 작성이 안 돼 있다. 그럼 개별적으로 입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요 서식에다가 여러 사업장의 총수익금의 필요경비 명세서 다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여기에 회사 코드, 여기에 코드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관리했던 회사 코드를 입력하면
그 프로그램에 입력했던 회사 코드별 표준 재무제표가 자동적으로 뿌려집니다.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 장부상 수익금액 중에서 장부 수익금액 중에서 요거는 뭐 쭉 뿌려주고 수익금액 중에서 매출액란은 표준 손익계산서 매출액이 자동 반영될 거예요. 네. 하단에 일반 관리비 쭉 밑에 있을 텐데 하단에 일반 관리비 등 난도 손익계산서 판매비 관리비 및 영업의 비용 등이 쭉쭉 다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12번 기타라 요 매출 말고 12번 기타라는요. 표준 손익계산서 영업의 수익 중 과세 대상 소득 대표적인 게 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액 공제 또는 자비익 같은 거 등등등 있으면 요것은 직접 입력돼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 매출은 회계상 매출액 이거 불러와지는데 요것은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개별적으로 입력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 이게 총수익금액 및 필요 경비 명세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간편장소 소득금액 계산 간편장부.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각종 조정 명세서 통해 가지고 조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계산서 그리고 조정 계산서 여기에 다 반영된 거를 끌고 오는데.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요거는 일단 F12 불러오기 해서 총수익금액 필요경비 명세서 여기에 입력했던 자료를 반영을 시키고요. 하단에 밑에 쭉 보게 되면 대리구분 요거는 뭐 기장, 신고, 자기조정을 해가지고 선택해서 하면 되고요. 여기에 요거 총수익금액과 필요경비를 안 해보면 수익금액에서 제외할 거 플러스할 거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거 플러스할 거 이것들은 개별적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직접 입력해 줘야 됩니다. 해당 소득금액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과목별 별도로 조정명세서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별도로 과목별 조정명세서 막 복잡하게 작성하는 게 없으니까 심플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합소득세 신고서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가 다 작성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이 화면에 안 띄어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 계속 봐왔던 신고서 여기 들어가면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상에 해당 소득금액이 나오죠. 해당 소득금액. 이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작성이 될 겁니다. 그 해당되는 코드 입력을 하게 되면 작성이 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신고 유형 간편장부를 선택을 하고 소득구분 코드, 회사 코드에 입력을 하면 이 내용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간편장부 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